내가 물려받은 20억. 내가 건드릴 생각 마라.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당장 나가.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10년 동안 아버지 보살핀 사람은 나라고. 오빠라고 부르지 마. 더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빨리 사라져.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홀대받은 그녀 앞에 예상치 못한 진실과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병원 특실에서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아버지 강 회장의 병상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죠. 간병인을 두어도 되는 집안이었지만 윤서는 직접 아버지를 돌보기를 고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아버지의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온몸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드렸죠. 아버지의 식사도 꼭 제 손으로 만드는 효녀였습니다. 강 회장은 딸의 헌신에 늘 고마워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서야, 너무 고생이 많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아버지만 돌보고 있으니.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전부인걸요. 강 회장의 눈가에 잠깐 스치는 복잡한 감정을 윤서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장남 진호는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며 거의 집에 오지 않았어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기는 했지만 직접 아버지를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죠. 윤서는 오빠의 무관심이 서운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 회장이 윤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아버지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너만은 꼭 행복해야 한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니까. 그때만 해도 윤서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어요. 단순히 아픈 아버지의 걱정으로만 받아들였죠. 하지만 강 회장의 눈빛에는 딸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비밀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강 회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 윤서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어요. 장례식장에서 진호는 조문객들 앞에서 마치 자신이 아버지를 극진히 모신 효자인 양 연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해외 사업 때문에 자주 못 와서. 하지만 정작 아버지를 10년간 돌본 윤서는 뒷전이었어요. 윤서는 그런 상황이 서글프기도 했지만 오빠를 탓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컸지만 그녀에게 곧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지 일주일 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또박또박 읽어내려가는 유언장의 내용에 윤서는 귀를 의심했어요. 고인의 유산 총 20억 원은 장남 강진호에게 전액 상속한다. 그리고 윤서에게는 단 한 가지만 남겨졌습니다. 아버지 서재에 있던 오래된 벽시계였죠. 10년간 헌신적으로 아버지를 돌본 자신에게 달랑 시계 하나만 남겨졌다는 사실에 윤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상하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대하실 리가 없는데. 윤서야, 이게 바로 아버지 뜻이야. 그러니까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내 유산에 손 대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진호는 해외에서 급히 돌아와 유산 상속 절차를 밟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반면 윤서는 빈집에 혼자 남아 아버지의 서재에서 그 벽시계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시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왜 하필 이 고장난 시계를? 윤서가 벽시계를 벽에서 조심스럽게 떼어내는 순간 뒷면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닥을 살펴보니 여러 장의 사진이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뭐지? 사진들을 주워 살펴본 순간 윤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사진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아버지가 함께 찍힌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사진 뒷면에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상한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내 딸 윤서, 그리고 영원히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아이에게.
윤서는 그 문구를 여러 번 읽어봤지만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아이라는 문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아버지의 서재를 샅샅이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책장 뒤편에서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여러 병원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병원을 조사하셨을까? 수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모두 산부인과나 소아과 병원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자신이 태어났다고 들었던 성모병원 주변의 병원들이 특히 많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비서였던 최 비서였어요. 윤서양,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강 회장님께서 살아계실 때 부탁하신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긴장감이 있었어요. 윤서는 다음날 최 비서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죠.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보다 복잡해 보였고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도 어떤 안타까움이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숨기신 게 있나요? 사진 속 강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지만 윤서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자신의 출생에 관련된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비밀이 유산과도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버지가 자신에게는 시계 하나만 남기셨는지 이제는 그 이유를 알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서는 최 비서를 만나러 갔습니다. 오랜 세월 아버지를 모셨던 최 비서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어요. 윤서양 강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어떤 말씀이세요? 최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양은 강 회장님의 친딸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거였어요. 윤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직접 듣고 보니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윤서양을 진짜 딸처럼 키우셨죠. 오히려 더 애틋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친자식은 회장님의 진짜 따님도 찾으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어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회장님은 더욱 윤서양을 소중히 여기셨죠. 윤서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강 회장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친부모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오빠 진호였죠. 며칠 후 진호가 윤서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웃음이 떠 있었어요. 윤서야, 이제 다 알았지? 내가 우리 집 진짜 딸이 아니라는 걸 말이야. 오빠, 오빠라고 부르지 마. 남남인데 왜 오빠야? 그동안 우리 아버지 재산 노리고 연기한 거 아니야? 진호의 말은 날카로웠고 잔인했습니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물려받은 20억, 내가 건드릴 생각 마라.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당장 나가. 법적으로도 넌 남이니까. 진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며칠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윤서에게 최 비서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윤서양, 사실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강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리신 지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진짜 유산은 따로 준비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윤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짜 유산이 따로 있다니요. 회장님께서는 진호 도련님의 성격을 너무 잘 아셨어요. 탐욕스럽고 윤서양을 괴롭힐 거라는 것도 예상하셨죠. 그래서 비밀리에 따로 준비해 두신 겁니다.
어디에 있나요? 내일 오후 2시에 이 주소로 오세요. 그곳에서 모든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 비서가 건넨 주소지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였어요. 윤서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 두셨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죠. 다음 날 윤서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윤서는 용기를 내어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따뜻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본 순간 윤서는 이상한 친근감을 느꼈어요. 특히 여성의 눈가는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 윤서 씨예요? 네, 맞습니다. 어머, 우리 딸이야.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윤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제야 윤서는 깨달았어요. 이분들이 바로 자신의 친부모라는 것을요. 친부모와의 만남은 꿈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윤서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고 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35년 만에 우리 딸을 만나는구나.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걸 우린 몰랐단다. 강 회장님께서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평생 만나지 못할 뻔했어. 친부모는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들이었죠. 강 회장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윤서를 항상 친딸로 여기고 소중하게 키웠으니 걱정 마세요라고. 그때 최 비서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윤서양, 이제 강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진짜 유산을 확인해 보시죠. 서류를 열어보니 윤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2채와 현금 10억 원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총 가치로는 3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죠. 이게 정말 저를 위한 건가요? 강 회장님께서는 진호 도련님보다 윤서양을 더 많이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죠. 윤서양이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밀리에 이 모든 걸 준비하셨구나. 윤서는 강 회장의 깊은 사랑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냉정해 보였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최 비서가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강 회장의 친필 편지였습니다. 강 회장의 편지를 읽는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윤서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너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내가 내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느꼈다. 핏줄로 이어지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너야말로 진짜 내 딸이었어. 한편 진호는 윤서의 비밀 유산을 알아내어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물려받은 20억보다 더 많은 돈이 윤서에게 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친아들인데. 진호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윤서의 유산의 법적 문제를 제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완벽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어요. 유산은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윤서양 명의로 이미 오래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어요. 변호사의 말에 진호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결국 그는 윤서를 직접 찾아가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 그 돈 내놔. 원래 우리 집 돈이잖아. 오빠, 이건 아버지께서 정당하게 저에게 주신 거예요. 오빠라고 하지 말라니까. 너는 남이야, 남.
하지만 이번에는 윤서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한 후로는 마음이 단단해졌거든요. 저도 10년간 아버지를 정성껏 모셨어요. 오빠는 그동안 뭘 하셨나요? 진호는 윤서의 당당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을 텐데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진호의 탐욕은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유산을 노리다가 오히려 자신이 받은 20억마저 사업 실패로 날려버렸거든요. 욕심이 화를 부른 셈이었죠. 몇 개월 후 윤서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이 남겨준 유산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했어요. 재단의 이름은 강윤서 나눔재단이었죠. 주로 병원에서 홀로 투병하는 환자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보여주신 사랑을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요. 친부모와도 자주 만나며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이 깊어졌어요. 특히 어머니와는 금세 친해져서 함께 요리도 하고 쇼핑도 다녔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강 회장님께도 감사하고. 어느 날 윤서는 강 회장의 집으로 돌아가 그 고장난 벽시계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시계 수리점에서 정성스럽게 고쳐온 시계는 이제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윤서는 새로 꾸민 자신의 집 거실에 그 시계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액자를 하나 더 걸었죠. 액자 안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남겨진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닌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한편 진호는 모든 재산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가끔 윤서에게 용서를 빌기도 했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들이었죠. 윤서야, 오빠가 잘못했다. 다시 가족이 될 수 없을까? 하지만 윤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빠도 언젠가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깨달으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흘러 윤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친부모의 사랑, 강 회장이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까지. 고장난 벽시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매일 저녁집에 돌아와 시계 소리를 들으며 윤서는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